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딱 한 가지, 전기차를 겨울에 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가 아닌 차량을 타고 전기차를 겨울철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죠. 윈터 타이어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게 후륜이든 혹은 전기차 4륜이든 트랙션 컨트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언정 작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폭설이 왔을 때 유일하게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윈터 타이어밖에 없습니다. 일단 윈터 타이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타이어, 그러니까 일반 그냥 썸머 타이어와 겨울철 윈터 타이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실리콘이라고 그러죠. 실리카겔, 그 쫀득쫀득 몰랑몰랑한 이런 재질의 타이어, 이 고무 재질이 아무리 좋은 썸머 타이어, 그립감이 좋은 썸머 타이어라고 할지라도 영상 4도인가 6도인가 정도가 되면은 플라스틱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굳어서 영하가 되면요, 진짜 그냥 아무리 트랙션 컨트롤이 좋고 그립이 좋은 서스펜션의 세팅이 좋다고 할지언정 내 바퀴에 플라스틱을 끼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어서도 그게 쫀득쫀득함, 몰랑몰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윈터 타이어를 꼭 교체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S고 모델 3고 아이오닉 5 빼고, 아이오닉 5는 올 시즌 타이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딱히 서울에서 돌아다닐 때 있어서 막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냥 윈터 타이어를 낀 모델 3 퍼포먼스나 모델 Y를 타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이오닉 5를 안 타고 나갈 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순위로만 따지면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타이어가 그나마 좀 낫고, 여름 타이어로 4륜 구동을 타는 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륜인데 윈터 타이어를 끼우는 거 좋고, 그리고 4륜인데 윈터 타이어를 끼우면 가장 강력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차량을요 웬만하면은 따뜻한 데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는요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모터도 아니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좋아야지 차를 이제 잘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배터리는 안에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도 했다가 방전도 했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 전해액이 있는데, 그 전해액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막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얼겠죠. 당연히 그게 얼게 되면은 녹이기 위해서 난리들을 칠 거고, 그러다 보면 배터리 효율이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리튬 이온을 영하에서 쓰는 것 자체가 애초에 배터리의 수명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 준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지하 주차장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히 웬만하면 지하 아래층, 뭐 지하 6층, 뭐 5층 이런 곳에다가 넣어놓으면 넣을수록 좋고요. 왜 그러냐면 동굴 같은 데 가보시면요, 여름에는 되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기온이 안정화돼요. 그래서 야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좀 지하 주차장, 서늘하게 와인 보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를 좀 집어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주차장밖에 없으시거나 혹은 야외 주차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봉착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앱으로, 특히나 테슬라나 아이오닉 5 같은 거나 앱 같은 걸로 요새는 전기차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차량의 열을, 기온을 좀 올려서 프리 컨디셔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배터리가 들더라도 프리 컨디셔닝을 하고 온도를 좀 웬만하면 평상성에 맞춰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은 훨씬 더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내연기관은 좋고 전기차는 뭐 쥐약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디젤 차량도 겨울에는 막 시동 안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한 번 열을 받고 난 이후에 전기 차량들은 또 멀리 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초반에 열을 좀 받고 배터리가 프리 컨디셔닝이 되었을 때, 그때 이후부터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겨울에도 잘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히트펌프가 들어간 차량과 히트펌프가 들어가지 않은 차량의 여름철, 겨울철 연비, 전비라고 하죠. 그 간극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생각해 두시고 움직이시면은 큰 불편 없이 아마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너무 차갑다고 해가지고 차량 자체가 아예 안 움직이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충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추운 날씨에는 충전이 굉장히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가 뭐 차대모나 DC 콤보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충전을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빠른 슈퍼차저라 할지라도 영하 10도, 영하 13도 이렇게 서울에서 떨어지는 거는 일상 다반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2kW의 충전 속도도 막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충전 속도가 나오기도 해요. 막 13kW, 10kW 이런 식으로 충전이 가끔 될 때가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배터리도 데워져야 되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인버터도 데워져야 되고 그 충전기 자체의 파워 서플라이도 데워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열을 받아야지 슬금슬금 이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좀 장거리를 만약에 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집밥을 좀 꽂아놓고 이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는 모델 S를 특히 탈 때는 집밥이 없었는데, 집밥이 없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슈퍼차저 같은 데다가 그냥 오랫동안 꽂아놓고 있었어요. 뭐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슈퍼차저에 끼워놨는데,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프리 컨디셔닝을 하면서 조금 집밥을 이렇게 1kW씩 전류를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은 2kW나 1kW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1kW나 2kW 정도의 속도로 조그맣게 완속으로 흘릴 때는 야외나 외부에서는 충전하지 마세요. 가끔 콘센트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해외 사례, 뭐 예를 들어 노르웨이라든지 조금 많이 추운 곳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충전 속도로 충전을 하게 되었을 때는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충전 효율,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 생각을 하시고 차량을 운용하실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번째는요, 회생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 페달, 원풋 드라이빙 인지는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은 에너지를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발을 떼면 자동으로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자동으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같은 때 UI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점선으로 나옵니다. 회생제동을 딱 하면은 그 점선 구간만큼은 가질 않아요. 그 점선 구간이 뭐냐면 배터리를 히팅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프리컨디셔닝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에너지 회수를 못하고 배터리를 데우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추운 날에 외부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요, 점선이 아예 쫙 다 점선이라 가지고 회생제동이 아예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아예 안 먹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배터리의 프리컨디셔닝을 위해서 그렇게 점선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회생제동이 안 돼갖고 마치 대형기관의 타력주행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엔진 브레이크 안 걸리고 회생제동 안 되는 것처럼 엑셀 밟고 가다가 딱 놓으면 쫙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 저는 그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순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것이다, 겨울에는 원래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델 3나 모델 S 같은 거 둘 다 이제 히트펌프가 없는 모델이라서 그런 프리컨디셔닝이라든지 페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뭐 시스템 같은 게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PTC 한온 시스템에서 들어간 히트펌프 시스템도 들어갔고, 그래서 페어를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연 아이오닉5는 어떻게 회생제동을 일으킬지, 그거는 제가 겨울이 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이오닉5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모델 3, 모델 S 모두에게 해당되는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공교롭게 갖고 있는 모든 차량들이 문짝에 핸들을 잡고 열어가지고 도어 캐치를 열어가지고 원래 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안에 숨겨져 있다가 자동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모델 3처럼 반대쪽을 눌러갖고 지렛대 형식으로 반대쪽이 나와서 그걸 붙잡고 여는 방식이든지, 어쨌든 다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형식의 도어 캐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세차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나 외부에서 비를 맞았는데 그날 겁나 추워 날씨가, 그러면은 외부가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델 S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 자동으로 나오는 도어 캐치 액추에이터 부분을 얼음이 꽉 얼어가지고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수동으로 지렛대 형식으로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잘 이렇게 깨가지고 진짜 얼음을 이렇게 깨요. 뻥뻥뻥뻥 깨가지고 주변을 깨트린 다음에 진짜로 이렇게 도어 캐치를 열면 되고, 만약에
만약에 액추에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도어 캐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프리히팅 컨디셔닝을 통해서 그 내부의 차량 온도를 좀 올려놓으면 외부까지 이렇게 열이 좀 전달되면서 차문이 좀 녹을 수 있으니까 겨울에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전기차를 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안전운전,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너무 빨리 달리지 않으시는 거는 뭐 기본일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내연기관 차량과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윈터 타이어는 웬만하면 꼭 6도 언더가 되면은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좀 추워요. 날씨가 지금 15도인데 아직까지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10도 언더로 내려가는 뭐 11월 초나 11월 한 중순쯤 그때쯤부터는 윈터 타이어를 슬금슬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윈터 타이어가 생각보다 참 많이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꼭 한 8월달이나 9월달쯤 혹은 지금쯤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하셔가지고 윈터 타이어 예약을 꼭 잡아 놓으시고 기존에 있었던 고성능 뭐 UHP 타이어나 썸머 타이어 같은 것들을 보관해 놓고 윈터 타이어로 꼭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가 그 전기 차량을 겨울에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팁, 그냥 뭐 한 4년 정도 그냥 열심히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습득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